네, 최근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경북 의성 황토방에서도 중독 사고가 있었는데요. 강릉 펜션 참사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고가 잦은 건지 사회부 김지영 기자와 이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김 기자, 요즘 며칠 사이에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어제 발생한 경북 의성 사고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찜질에 간다며 오후에 나간 형네 부부가 밤늦도록 오지 않자 동생이 찾으러 나섰고 부부는 밤 11시 20분경 황토방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이 아니고 개인 황토방이군요. 네, 개인이 마련한 황토방인데요. 네. 그 문이 안에서 잠긴 채 매캐한 냄새가 나자 동생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땔감인 참나무가 타면서 나온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말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검을 통해 가지고 규명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사체에 나타나는 그런 징후들로 봤을 때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으로 추정이 됩니다. 경찰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을 하고 있군요. 예, 일단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사고는 또 일어났습니다. 네. 이보다 앞선 11일이죠. 충북 단양의 한 가정집에서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서 한 명이 숨졌습니다. 네. 자, 이 강릉 펜션 참사가 난 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최근에 왜 이렇게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날까요? 일단 날씨가 추운 게 문제입니다. 예. 추운 날씨로 난방기구를 온종일 틀어놓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하는 건데요. 예. 가스나 땔감, 연탄 등의 연료가 불완전 연소하면서 나오는 게 일산화탄소입니다. 특히 무색, 무취, 다시 말해 색도 없고 냄새도 없어서 중독되는지조차 모르는 탓에 목숨을 잃는 최악의 경우까지 이르는 겁니다. 참 무서운 겁니다. 네, 이런 이유에서 일산화탄소는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까지 불립니다. 이렇게 유출을 잘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가스 감지기도 없고 심지어 무자격자가 보일러를 설치하는 등의 부실 시공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12월 3명의 사망자를 낸 강릉 펜션 참사가 벌어졌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각 가정에서 말이죠.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응급처치가 중요할 텐데 구급차가 오기 전에 각 가정에서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환기입니다. 환기요? 예, 문을 열고서 환기를 시킨 다음에 환자에게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예. 만일 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밖으로 옮겨야 하고요. 산소를 충분히 공급한 뒤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도록 평평한 곳에 눕히고 다리를 들어 혈액이 상체 쪽으로 쏠리게 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는데 예방책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15,000원 정도로 판매되고 있는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사서 설치하는 겁니다. 지난번 강릉 펜션 참사 났을 때 많이 나왔던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도 감지기가 없어서 사고가 더 커졌죠. 네. 그렇게 가스 유출을 감지해서 경보가 울리면 문을 바로 열어 환기하고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전문가에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보일러실의 환기 상태라든지 또 사용자들에 대한 환기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관리 점검 이런 부분들을 보다 철저히 하는 것이 펜션 사고 이후 정부는 농어촌 민박에 가스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광진흥법상의 펜션과 호텔 등에 대해선 별도 대책이 없어 가스 누출 사각지대는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네요. 아직 의무화가 안 됐다 이거죠. 펜션이나 호텔에 대해서는. 네. 자, 이렇게 추운 날씨에 난방기구 끌 수도 없고요.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 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영 기자였습니다.